오늘 조선별난사는 세조 반정공신대의 적반하장 반란인 김처의의 난입니다. 김처의의 난은 세조 11년인 1465년에 봉석주의 고변으로 김처의, 최윤, 봉석주 등이 처형된 사건입니다. 김처의의 집안은 단종 때 정난공신 1등으로 녹공된 아버지 효성을 비롯해 아우인 철의 처지 등이 모두 무에 투철한 공을 세운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그도 정난공신 3등의 책봉된 무신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1463년에 암양 위천의 죄로 대간의 격렬한 탄핵을 받아 세조로부터 심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암양 위천이란 양인을 강제로 종으로 삼은 것을 말하는데 조선 초기 김도련의 뇌물 사건에 김도련이 고려 말에 신돈을 등에 업고 저지른 짓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무죄록으로서 병서를 읽는 일과에 결석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며 서면 신문서인 공함을 갖고 간 노복을 구타한 죄로 의금부에 하옥된 일도 있었습니다. 1464년에는 세조가 행궁에 머물고 있을 때 민가에 투숙한 죄로 고발당했으나 곧 용서받았습니다. 봉석주는 조선 전기의 무신이자 장군 정치인이며 계유정난과 세조 찬위에 공을 세운 공신으로 사육신 중 한 사람인 박팽년의 형수 해평윤씨를 노비로 삼았다가 곧 첩으로 삼은 인물입니다. 정난공신 2등으로 녹훈되어 강성군에 봉작되었고 수군절 도사 등을 역임했는데 일찍이 무거에 급제하여 훈련 원봉사를 지냈습니다. 1442년 6월 부사정으로 재직 중 주서 권효량과 함께 관기 패강하와 관계하였는데 그녀가 중국 사신 오양이 관계한 역이라서 장 80대형을 받았습니다. 단종 1년인 1453년에 내금위가 되었으며 내금위 재직 중 수양대군, 한명회 등을 도와 계의정난에 가담하여 황보인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1454년 수충협책 정난공신 2등으로 녹훈되고 강성군에 봉해지면서 노비와 전답을 하사받고 통정 대부 첨지 중추원사로 승진했습니다. 이때 사육신 박팽년의 형 박대년의 처, 해평윤씨를 노비로 받았는데 노비가 된 해평윤씨는 그의 첩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1455년 다시 첨지 중추원사가 되었고 여러 직책을 거쳐 1457년 동지 중추원사가 되었는데 그해 8월 길주의 관노가 된 여종 정비와 유흥부의 첩에 딸 흔생을 노비로 하사받았습니다. 그해 도진무를 거쳐 1460년 10월 상호군으로 세조와 정의왕 후의 황해도, 평안도 순행을 호종하고 돌아왔고 전라도 처치사로 부임했습니다. 전라도 처치사로 부임했을 때 탐욕을 부려 말썽이 되었고 전라도 수군절 도사로 있을 때 군사들을 시켜 섬에 참깨와 면화를 심은 후 거두어 귀임해 횡령으로 탄핵을 받아 투옥되었다. 곧 석방되었습니다. 1461년 초 도진무가 되었으며 전라도 처치사로 있을 때 불법과 탐욕을 자행하여 대간으로부터 거듭 탄핵을 받자 세조에게 불려가 질책을 당하였습니다. 그해 12월 사헌부가 거듭 탄핵했으나 세조는 듣지 않았고 1462년 1월 초 사헌부가 계속해서 탄핵을 하자 결국 파직당했지만 그해 5월 다시 강성군에 봉작되었습니다. 그해 9월 신숙주의 탄핵을 받았으나 역시 왕은 듣지 않았지만 1464년 8월 그의 여종의 남편 김말생이 울산관리의 미포를 사적으로 쓴 것을 울산관리가 하소연하자 본래 자신의 것이라며 빼앗았습니다. 또한 임자 없는 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한 이연손의 아내 윤씨의 집에 사람을 보내 윤씨의 지파인들을 구타하고 배를 빼앗는 등의 일로 탄핵을 받고 8월 23일 소환되었습니다. 이에 세조가 노하여 봉석주를 질책하였지만 봉석주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불복하고 말이 잘못 불손하자 세조는 진노하여 당일로 관직을 박탈하였습니다. 김처의의 난.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4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난을 도모한 봉석주 김처의 최윤을 효소하다. 임금이 좌승지 김수령을 불러 봉석주 등을 추설하는 교서를 초하게 하고 이어서 김수령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삼공신을 죽이니 마음에 편하겠느냐 하니 김수령이 대답하기를 그는 공신이 아니고 바로 적신입니다. 성상께서 적은 수고로움도 끼치지 아니하였는데도 훈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였으면 마땅히 보유할 것을 생각하여야 하거늘
폐역하기를 이같이 하였으니 반드시 주살해야 할 적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하려고 하는가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왕법에 그러한 것이 응당한 것이지 신이 어찌 용심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철에는 형과 함께 모의하지 않았으니 연주함이 마땅하다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김철에는 관직을 제배한 것을 살해하지 않았으니 이미 불경하였으며 하물며 제주어 지혜가 그 형보다 어때하게 지나치고 교랩하는 데 참여하여 얽내하며 조회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은 죽일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비록 옳으나 나는 반드시 용서하겠다 하고 드디어 하교하기를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서 위도 없고 법도 없었다. 지나간 예전이나 오는 지금이나 불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장의 주벌이 춘추의 삶과 기록되어 있고 부도함을 형벌하는 것이 한법에 밝게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다. 봉석주는 흉적으로 간사하고 사나우며 완악하고 우둔하여 부끄러움이 없었다. 도철하고 부국하여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고 여러 번 빈출을 당하자 앙앙하게 분한을 품어 오랫동안 성상을 원망하는 뜻을 쌓았고 김철 최윤은 또 자주 나의 꾸지람을 당하자 마음으로 원망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3인이 서로 원한을 맺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여러 훈신에게 비할 바가 못되고 조정에 같이 하는 자가 없으니 분하고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려서 아울러 요어를 만들고 불귀한 일을 몰래 모의한 것이 계민년에서부터 이제 3년이 이른 지금에 악이 넘치고 화가 여물어 하늘로부터 진멸하려 하니 봉석주는 개교가 궁하고 형세가 급박하여 일이 발각될 것을 헤아려 알고 김처에 최윤이 모반한 정상을 고발하고 그 자신이 모의한 것은 다 숨기고 자수하지 않고서 간사한 말과 숨기는 말로 반복하여 모함하였다. 내가 삼적신을 생각하니 모두 일찍이 견마지로가 있어 함께 대례에 참여하였던 자들인데 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하였으니 부도의 극함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마땅히 사시의 죽임을 더하고 포악함이 하늘을 뒤덮는 악한 힘까닭으로 장차 봉석주 김처의 최윤은 능지처사하려 한다. 흉도의 우두머리가 이미 죽었으니 협종한 것들을 어찌 다스리겠는가. 그 혹 일찍이 이 적신들과 더불었거나 혹 함께 어렵하였거나 혹 함께 쏘고 마신 일이 있는 자들이라도 또한 모두 협종한 무리이므로 한결같이 서로 관계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스스로 안심하고 나의 지극한 회포를 몸받게 하라. 천인이 묵묵히 도와서 악한 무리는 반드시 섬멸할 것이며 종사는 만세토록 무강할 것이니 오직 중회에 포고하여 다들어 알게 하라 하였다. 이때의 김철애가 형틀에 매여 도성 문 밖에 나가 참을 당하려는데 임금이 급히 선정관 경정을 보내어 달려가서 중지하게 하니 김철애는 형을 당하려다가 겨우 면하였다. 김철애는 김처애와 본씨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으로 사면되었다. 드디어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김철애는 제주 관도에 소속시키고 최윤의 형인 환자 최석과 봉석주의 아들 맹인 봉기동은 아울러 연좌하지 말라 하였다. 김철의 봉석주 최윤은 모두 무인이며 정난에 참여하여 모두 공신에 봉해졌고 김철애는 문과 출신으로 자무서사를 깨달아 시집기를 좋아하였으며 또 얼도 잘 쏘았다. 봉석주는 눈으로 그를 알지 못하고 성품이 탐묵하고 괴율하며 공신임을 믿고 횡포를 자행하며 오로지 재물을 경영하기에만 힘쓰고 염치를 알지 못하였다. 각박하게 종을 부리고 재물을 약탈하여 취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바야흐로 봄의 침을 마을 사람들에게 흩어주며 말하기를 침 한 개를 받은 자는 닭 한 마리로 갚아라 하고 가을이 되면 친히 다니면서 상환을 독촉하여 매질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고 달그로 곡식을 바꾸어 한 해에 1000석을 얻었다. 또 술과 안주를 갖추어 동서 활인원의 오작인을 먹이고 죽은 사람의 의복을 얻어다 터지거나 찢어진 것을 완전하게 수리하여서 곡식과 무역하였다. 적성현에서 일찍이 표류한 제목 수십 조를 얻었는데 봉석주가 몰래 사람을 보내어 그 나무 끝에 못을 박아놓고 얼마 있다가 고하기를 이것은 모두 내 제목이다 하였으므로 이를 힐난하니 말하기를 나의 제목은 모두 그 끝에 못질을 하였다 하여 증언하였더니 과연 그러함으로 마침내 이를 주었다. 또 일찍이 전라도 처치사가 되어서는 매달 선졸에게 명주면주를 사람마다 한 필씩 받았고 선조를 해중에 나누어 보내어 묵면을 심기하고는 모두 그 집으로 실어 보내었다. 무릇 이익을 꾀하여 모람되게 얻은 것이 이런 유인이 이로써 일국의 갑부가 되었다. 또 성품이 인색하여 한 가지 물건도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았고
음식은 한 그릇에 불과하였으며 처자에게도 또 한 쌀을 헤아려서 주더니 장차형에 임하여서는 오히려 사람들과 개교하여 가제가 다른 사람의 소용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3인을 모두 저자에 효소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봉석주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오작임이란 지방관아에 속하여 수령이 시체를 임검할 때에 시체를 주워 맞추는 일을 하던 하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봉석주는 탐욕스럽고 고리대금을 잔혹하게 치부에 힘썼는데 1461년에는 전라도 첫 지사로서 선군 30인에게 황원 곤목장에 묵은 땅을 경작시켜 거둔 연화를 거두어 횡령했습니다. 여러 포구를 수항할 적에는 웅공연이 첩을 거느리고 가서 공금을 낭비했으며 나주갑사 박중선의 수전을 값도 치르지 않고 선군으로 하여금 멋대로 경작하게 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세조의 심한 힐책을 받았는데 비난의 소리가 한간에 퍼지고 그로 인한 탄핵이 거듭되자 김처애와 더불어 난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처애 최윤을 취재하는 세조의 하교 중에 김처애 최윤이 자주 나의 구책을 입어 속으로 미워함이 오래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질책에 따른 불만이 난을 도모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사람은 결사대 20인을 얻으면 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김처애가 갑자기 홍천 농서로 내려가자 가장 불만이 많고 주모 저격이었던 봉석주는 모의가 탄로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봉석주는 반란을 세조에게 고해 옥사가 벌어지는데 국문의 결과 봉석주도 김처애 등과 같이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김처애 봉석주 최윤은 사형을 당합니다. 김철애도 혐의를 받아 참수되기 직전에 세조의 특명으로 구조되었는데 홍천에서 김처애와 같이 어렵을 즐긴 일이 있으나 직접 모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처형이 면제되고 제주관노로 추방되었는데 세 사람 외에 직접 가담한 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란은 계획 단계에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당대의 쟁쟁한 무인으로서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이 과격한 성격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은 우발적이면서도 단순한 언동이 큰 화단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를 보면 당시 세조 반정 공신들의 횡포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그들의 불만은 다른 공신들은 잘 무마되는데 자신들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있었음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파면 팔수록 세조의 계유정난은 정말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세조 반정 공신들의 적반하장 반란인 김처애의 난이었습니다.